안녕하세요. 강관의 현고 강현구입니다. 오늘은 영화 현고 시간입니다. 제가 관람한 영화에 대한 감상을 주저리 떠드는 콘텐츠인데요. 최신 개봉작부터 불후의 명작까지 가리지 않고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화 현고에서 다뤄볼 영화 최신 개봉작입니다. 장항준 감독의 왕과 사는 남자입니다. 2026년 2월 4일 수요일에 개봉한 영화고요. 기억의 밤, 리바운드 등을 연출한 장항준 감독의 신작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장항준 감독을 영화 감독으로서의 모습보다는 예능 방송에서 방송인의 모습으로서 좀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 뭐 사인, 시그널, 킹덤 같은 그런 명작 드라마의 각본을 집필한 김은희 작가의 남편으로 유명하죠. 저 역시 장항준 감독이 뭐 영화 감독이라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어떤 영화를 만드는 감독인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 작품 왕과 사는 남자를 보면서 이런 느낌의 영화를 만드는구나 싶었는데요. 이 영화가 제가 본 장항준 감독님 작품 첫 작품이고요. 영화를 다 보면서 이 영화로 장항준 감독님의 작품을 알게 돼서 참 행운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요. 대한민국 3대 남편이라고 하죠. 이효리 남편 이상순, 장윤정 남편 도경완, 그리고 김은희 남편 장항준. 저도 이 세 분 다 정말 대단한 분과 결혼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3대 남편이라는 말이 뭐랄까요? 이상순, 도경완 그리고 장항준 님이 이 말 때문에 저평가받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음악가 이상순, 아나운서 도경완, 또 영화감독 장항준 모두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영화를 통해서 또 한 번 장항준 감독님이 되게 괜찮은 멋진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영화 줄거리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사극이고요. 계유정난 이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계유정난, 계유년인 1453년 수양대군이 김종서, 황보인 등을 살해하고 정권을 장악한 사건이죠. 영화로 이야기를 하면 영화 관상에서 그 수양대군이 단종의 왕위를 찬탈하고 끝이 나는데, 그 이야기 이후에 왕위를 찬탈당한 단종이 영모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노산군으로 강등된 후에 유배를 가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뭐 관상과 왕과 사는 남자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이야기상으로는 관상의 후속작 같은 느낌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마 영화 관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이번 영화 왕과 사는 남자도 보다 수월하게 즐기실 수 있겠습니다. 영화는 고문을 받는 신하들의 비명으로 시작이 됩니다. 수양대군을 왕으로 만든 킹메이커 한명회의 주도로 고문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왕에서 물러나 상왕이 되어버린 단종 이홍위가 고문을 받는 신하들의 비명을 실내에서 듣고 있습니다. 여기 바깥에서는 고문을 받고 있고 이홍희는 그 비명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마음 고생이 심한지 얼굴이 굉장히 수척하고 밥도 잘 먹지 않는 것 같은데요. 궁녀가 이 수라를 대령을 했지만 이홍희는 상을 치우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상을 치우지 않는데요. 뭐 이홍희의 건강 악화를 좀 우려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밥상조차도 마음대로 물릴 수가 없는 쫓겨난 왕 이홍희의 무력감이 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명회가 이홍희 앞에 나타납니다. 이홍희는 한명회에게 말하는데요. 이제 나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게 왕이 신하에게 하는 말이 아닌데 참 안타깝게 느껴지는데요. 그러자 한명회가 아니 영모와 관련이 없는데 어딜 가십니까? 라면서 능청스럽게 답을 합니다. 수양대군의 오른팔 킹메이커 실세 한명회와 몰락한 왕 단종 이홍희가 데뷔가 되면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화면이 전환되고요. 산속에서 사슴을 사냥하는 네 남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강원 영월 광천골 촌장 어뭉도와 그의 아들 그리고 마을 사람 총 4명이서 노루를 향해 활을 겨누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화살이 빗나가고 노루는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네 남자도 흩어져서 노루를 쫓습니다. 그리고 촌장 어뭉도가 먼저 노루를 발견하고 노루를 향해 화살을 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나서 노루를 채갑니다. 노루가 화살에 맞아서 죽었는지 아니면 호랑이에게 잡혀서 죽었는지는 알 수가 없죠. 깜짝 놀란 촌장 어뭉도는 그만 산 언덕으로 넘어져서 정신을 잃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몽도가 어떤 마을에서 눈을 뜨는데 잔치가 진행되고 있고 뭐 고기, 생선, 뭐 전, 각종 음식들이 차고 넘쳐서 어몽도가 아 여기 낙원인가? 라는 착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여기가 노르골이라는 마을입니다. 같은 영월 지역 있는 동네인데 왜 우리 광천골과 다르게 노르골은 풍족할까 궁금해지는 거죠. 그래서 노르골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알게 됩니다. 예전에 노르골에 판서, 그러니까 오늘날의 장관이죠. 어떤 대감이 유배를 왔답니다. 그런데 금방 조정에 복귀할 것 같은 대감이었나 봐요. 유배 중인 대감을 뵈러 많은 손님들이 왔는데 손님들이 빈손으로 오진 않았겠죠. 뭐 귀한 음식, 닭, 당나귀 등 각종 선물을 챙겨와준 덕분에 마을 전체가 풍족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대감이 유배 중에 할 일이 없으니까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답니다. 이후 대감이 조정으로부터 다시 돌아오라는 연락을 받고 한양으로 갈 때 똘똘한 아이 몇 명을 데리고 갔답니다. 그리고 그 아이 중에 한 명이 장원급제를 해서 노르골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노르골이 엄청 좋아졌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광천골 촌장 어몽도는 야 우리 광천골도 못할 게 없다 라고 생각을 해서 광천골로 돌아와서 우리 광천골을 유배지로 만들자 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자, 구도가 나왔습니다. 조정에는 곧 쫓겨날 사람 이홍위가 있고요. 영월에는 조정에서 쫓겨나는 사람을 기다리는 어몽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뭐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영모에 이홍이가 연관됐다는 증언이 나오고 이홍이는 상황에서 노산군으로 강등돼 유배를 가게 됩니다. 현재 조정 실세 한명회가 직접 영월로 와서 유배지를 시찰하는데요. 노르골 촌장과 광천골 촌장 어몽도가 동시에 관아에 가서 서로 어필을 합니다. 제발 우리 지역을 유배지로 삼아 달라고요. 보시면은 이게 지금 어필하는 장면이에요. 특히 광천골 촌장 어몽도는 우리 광천골에 여기 청령포라는 곳이 있다. 근데 이곳이 육지 안에 섬이다. 강을 이렇게 끼고 있어서 여름에는 엄청 습하고 뒤에는 이렇게 산이 있는데 산에는 호랑이가 나온다. 여기 오면 죄인 금방 죽는다. 이렇게 어필을 하고 결국 한명회가 직접 청령포를 딱 가서 보더니 광천골 촌장이 손을 들어줍니다. 유배지는 광천골 청령포로 하고 촌장인 어몽도가 책임지고 유배지를 관리하는 것으로 하자. 근데 이때는 몰랐겠죠. 광천골 청령포로 오는 사람이 폐위된 왕 단종 이홍위라는 것을. 실제로 있는 곳입니다. 강원도 영월 청령포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강이 둘러싸고 있고 산이 있죠. 배산임수가 그대로 보이는, 실제로 지금도 가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노산군으로 강등된 이홍이가 영월에 옵니다. 높은 양반이 오니까 광천골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인사를 하는데 촌장 어몽도가 뭔가 이상함을 느낍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옆에 있는 마을 주민도 뭔가 느낌 이상한 싸함을 느끼기도 하고 표정이 뭔가 긴가민가하는 표정이죠. 높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수염이 없고요. 유배온 궁녀가 이 사람을 전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유배지 선택을 받지 못했던 노르골 촌장이 굳이 광천골에 놀러와서 선물을 주면서 활을 가져가줘서 정말 고맙다라면서 능욕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유배 온 사람이 폐위된 왕 단종 이홍위라는 것을 알게 되죠. 어몽도는 나름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성공하려면 이 유배 온 죄인이 다시 조정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보통 양반이 온 게 아니라 폐위된 왕이 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 폐위된 왕은 다시 조정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좀처럼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유배 온 사람이 나폴레옹이에요. 그러면은 다시 돌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유배 온 사람이 수염도 안 난 어린 이홍이라는 거죠. 과연 어몽도는 이홍이와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홍이는 과연 삶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영화 왕가 사는 남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줄거리 살펴봤고요. 여기서부터는 영화의 스포일러 있습니다. 앞으로의 이야기는 영화 관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대충 느낌이 오실 겁니다. 특히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상상력을 가미해서 만든 영화다 보니까 결말이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꽤 괜찮습니다.
신분이 다른 두 남자가 함께 지내게 되면서 티격태격 하다가도 또 정이 들고 모종의 사건으로 인해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바뀌는 내용의 영화, 이런 영화 굉장히 많죠. 뭐 2011년 프랑스 영화 언터처블 1%의 우정이라든지 2018년 미국 영화 그린북 같은 영화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또 이 삶을 포기한 사람에게 이웃이 생기면서 삶의 의미를 찾아간다는 점에서는 2022년 미국 영화 오토라는 남자라는 영화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번 영화 왕과 사는 남자도 이 세 영화와 결이 비슷합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인해 구원받고 또 사람이 사람으로 치유받는 그런 영화죠. 그래서 역사를 통해 이 영화의 결말을 알고 있는 우리는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점점 살고 싶어지는 그 단종 이홍희의 모습을 보며 즐거움을 느끼면서도 참 안타까운 그런 씁쓸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영화의 톤은 굉장히 가볍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묵직한 한국 사극 영화는 남한산성이고요. 가장 유쾌한 영화는 황산벌인데요. 남한산성을 10, 그리고 황산벌을 1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왕가 사는 남자는 한 4쯤 될 것 같습니다. 관상은 3 정도 될 것 같고요. 사도는 8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요건 제 기준이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 단위로 보기 괜찮은 영화입니다. 코미디적인 요소가 많아서 뭐 코미디가 재미있고 없고를 떠나서 뭐랄까 남녀노소 부담 없이 좀 즐길 수 있는 개그가 많은 그런 가벼운 가족 영화입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 때 온 가족이 함께 뭐 볼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배우 이야기해 볼게요. 어몽도 역할을 맡은 유해진, 진짜 감탄하면서 봤습니다. 작두탄 연기를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유해진 배우가 나오는 영화를 보면은 기대하는 그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 기대치를 확실하게 채워줍니다. 굉장히 익살스럽고 또 매력적이어서 이 어몽도가 나왔다고 하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뭐 단순히 유쾌한 그런 캐릭터가 아니라 특히 결말부에 해당하는 그 장면을 보면은 정말 감탄이 나옵니다. 자세하게 좀 내용을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요. 영상 마지막쯤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영화의 한 축이 어몽도라면 다른 한 축은 이홍희일 겁니다. 배우 박지훈 님이 연기하셨는데요. 이 영화를 통해 박지훈이라는 사람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연기 괜찮았고요. 이 초반에 수척하고 또 무력한 이홍희의 모습, 또 중반에 마을 사람들에게 마음을 좀 열고 조금씩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그 모습이 배우의 표정이나 눈빛을 통해 잘 드러납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유해진과 박지훈 이렇게 투톱 영화인데 워낙 유해진 배우가 대선배 배우잖아요. 그래서 살짝 밀리는 느낌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건 유해진 배우가 연기를 엄청 잘해서 그런 거고 박지훈 배우가 연기를 못한다, 어색하다 이런 느낌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악역 한 명에는 유지태 배우가 맡았는데요. 제가 유지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유의 또 이 피지컬, 또 목소리가 정말 매력적이잖아요. 뭐 2001년 작품이죠. 봄날은 간다에서의 이상우, 또 2003년에 올드보이에서의 이유진. 정말 잊을 수가 없는 훌륭한 배우인데 사극에서 유지태를 보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사극 유지태가 조금은 어색했던 것 같아요. 연기가 어색했다기보다는 이 영화가 어몽도와 이홍이 이렇게 투톱 영화고 한명회는 그게 긴장감 또 무게감을 책임지는 역할인데 분량이 좀 많지가 않아서 많은 것을 보여주기가 좀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한명회라는 인물은 많은 드라마나 영화에 또 등장을 하는데 영화 관상에서 김의성 배우가 연기한 관상의 한명회가 있고 또 이덕화 배우가 연기한 드라마 한명회의 한명회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상이 너무나 강렬합니다. 한번 보시면은 눈빛이 굉장히 살벌하죠. 이 느낌이 너무 강해서 그런지 왕과 사는 남자에서 유지태가 연기한 한명회는 조금 느낌이 낯설어서 제가 어색함을 좀 느꼈습니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한명회는 실제로 키가 크고 잘생겼다고 합니다. 뭐 이런 측면 고려하면 가장 실존 인물과 비슷한 느낌의 한명회가 아닐까, 뭐 고증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영화에서 한명회가 병사들과 함께 이홍희를 압박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병사들보다 한명회가 머리 하나가 더 크더라고요. 뭐 고증일 수 있습니다만은 조금 살짝 그럼 저는 좀 어색함을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뭐 많은 걸 보여주기가 어려워서 영화 왕가 사는 남자의 한명회는 좀 기능적으로 소비되는 캐릭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홍희를 보필하는 국녀 매화를 연기한 전미도 배우 연기 좋았고요. 영월 군수역으로 특별 출연한 범죄도시 장이수로 유명한 박지환 배우의 감초 연기도 즐거웠습니다. 그러니까 박지환 배우도 진중한 것도 잘할 것 같은데 많은 영화에서는 좀 익살스러운 캐릭터로 소비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도 또 나올 때마다 기대해주는 연기를 잘 해내줬습니다. 또 이야기를 안 드렸는데 어몽도와 이홍이 한 명이 외에 또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수양대군의 동생이자 단종의 숙부인 금성대군이 나오는데요. 그 세종의 손자이자 문종의 아들인 단종에게는 확실한 정통성이 있죠. 그래서 이 왕위를 찬탈한 수양대군을 척결하고 다시 단종을 복위시키려고 애쓰는 역할입니다. 이준혁 배우가 특별 출연해서 연기했는데 비주얼이 좋아서 좋았습니다. 배우 얘기는 여기까지. 이 영화에 단점이 있다면 CG가 좀 어색합니다. 노루와 호랑이가 CG인데 그러려니 하고 넘길까 해도 좀 거슬리더라고요. 진짜 물론 진짜 노루랑 호랑이를 데리고 촬영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 움직임이 너무나 이질적이라 몰입이 깨지는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또 그리고 중간중간 나오는 개그가 있는데 저는 조금 유치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느낌은 좀 아니고 아무래도 이좀 그러니까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영화로 기획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서 우리 엄마는 좀 웃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마지막 장면 이야기를 꼭 해야겠습니다. 이 장면이 마지막 장면은 아니고요. 영화 결말부에 결국 이홍희가 사약을 받게 됩니다. 사형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이홍희가 청룡포 유배지 안에서 집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어몽도가 자기가 대역죄인 이홍희를 끌어내겠다고 나서는데요. 사실 두 사람은 약속을 했습니다. 언젠가 이홍희 자신이 강을 건널 때가 되면, 그러니까 죽을 날이 온다면 수양대군이 내리는 사약이 아니라 어몽도의 손에 죽고 싶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러니까 죽여달라 이런 얘기를, 어몽도의 손으로 좀 숨을 끊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수양대군이 내리는 사약이 아니라 어몽도의 손에 죽고 싶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이홍희가 방 안에서 목에 줄을 매달고 문풍지에 구멍을 이렇게 콕 뚫어서 목 줄을 어몽도에게 건넵니다. 그리고 그 어몽도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줄을 당기는데요. 이 장면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어몽도가 이홍희에게 강을 건널 때가 됐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울면서 그 줄을 당기면서 조금만 참으십시오, 다 왔습니다, 물가에 다 왔습니다 라고 대사를 하는데, 이 대사가 괴롭지만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다짐처럼 들리기도 하고, 그 말 그대로 청룡포가 물에 둘러싸여져 있잖아요. 이 청룡포에 갇힌 이홍희를 데리고 강을 건너서 좋은 곳으로 보내주는 것처럼 좀 들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영화 줄거리를 설명하면서 화살과 노루 그리고 호랑이 이야기를 했죠. 이 노루는 화살에 맞아서 죽었는지 호랑이가 채가서 죽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노루는 호랑이가 아니라 사냥꾼이 쏜 화살에 맞아 죽은 걸로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실제로 사약을 받으면 사약을 마시기 전에 그 사약을 내려준 왕에게 절을 올리고 마셔야 한답니다. 세조, 그러니까 수양대군에게는 절을 올리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또 드러낸 부분 같은데요. 그렇게 이홍희는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때 단종 이홍희의 나이는 고작 17세였습니다. 이 장면에서 유해진 배우의 연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봤던 유해진 연기 중에 가장 손에 꼽는 장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부분은 한 번 더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랄까요, 하기는 싫은데 해야만 하고, 괴롭고 슬프고, 이게 맞나 싶지만 해야만 하는 그런 일을 할 때 그 복잡한 마음이 유해진 배우의 표정, 눈빛, 목소리에 너무나 잘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후 죽은 이홍희의 시체는 강에 버려집니다. 그 사약을 내리는 관리가 죄인 이홍희의 시체를 찾거나 장례를 치러주는 자는 삼족을 멸할 것이다 라고 엄포를 놓는데요. 어몽도는 떠내려가는 이홍희의 시체를 수습해서 장례를 치러줍니다.
거기서 장면이 끝나고 영화는 문장을 통해서 이후의 이야기를 전해주는데요. 이후 숙종 때 이홍이는 단종으로 추존이 되고요. 어몽도는 고종 때 충의공이라는 시호를 받습니다. 어몽도는 사후 단종의 묘와 같은 영월에 묻혔다라는 내용을 전달해 주는데요. 저는 이 영화 제목 왕가 사는 남자의 의미가 이 부분에서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제목이 왕과 사는 남자인데요. 여기서 왕은 이홍휘, 그리고 왕과 사는 남자는 어몽도일 겁니다. 그런데 이 영화 내에서 어몽도와 왕은 실제로 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홍희가 살고 있는 청룡포에 밥을 또 배달하고 안부를 묻는 그 정도의 왕래만 있었는데, 그 광천골과 청룡포 사이에는 강이 있습니다.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어몽도가 이홍희를 강을 건널 수 있게 해주고, 이후 어몽도 본인도 강을 건넜을 때 이후에 함께 묻히면서 사후에 함께 살게 됐다,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 그래서 영화 제목이 왕과 사는 남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좀 단종의 삶이 기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2살에 즉위해서 15살에 왕위를 뺏기고 17살에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세종의 손자이자 문종의 아들, 정통성이 너무나 막강해서 왕위를 찬탈한 세조 수양대군 입장에서는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되는 대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 겨우 20살도 안 된 조카라는 게 참 안타깝고 비극적인데요. 영화에서도 그 조정에서 시름시름 앓다가 광천골로 유배 오고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조금씩 얼굴이 좋아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몽도가 광천골을 유배지로 만들고 죄인을 유치했을 때 그 기대했던 것을 이홍희가 또 해주거든요. 그 어몽도의 아들에게 글을 알려주고 이홍희에게 들어오는 선물을 광천골 사람들에게 또 나눠주고, 그래서 사람들이랑 굉장히 사이좋게 지내면서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그런 운명이었던 거죠. 17살에게는 너무나 가혹하고 무거운 운명이라 그런지 참 많이 속상했습니다. 이쯤에서 제 영화 감상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영화 재밌나요? 재밌습니다. 적당히 재밌습니다. N차 관람 하면 좋나요? 한 번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극장에서 봐야 하나요? 모든 영화는 극장에서 보는 게 가장 좋죠. 그런데 이 영화는 OTT, 텔레비전으로 봐도, 작은 화면으로 봐도 그 감동이 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엄청 잘 만든 영화냐, 불후의 명작이냐까지는 아니어도 온 가족이 함께 보면서 좋은 추억 이야기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괜찮은 영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마지막 장면이 만약 없었더라면은 좀 평가가 더 낮아졌을 텐데, 그 마지막 장면이 너무나 임팩트 있고 인상 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영화 현고 시간에는 2026년 2월 4일에 개봉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지만 상상력이 가미된 만큼 영화 내용과 실제 역사 사이에는 분명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부분이 실화고 또 어떤 부분이 허구든 간에 이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그 울림만큼은 저는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영화 현고였습니다. 혹시 추천해주고 싶은 영화가 있거나 영화 현고 시간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콘텐츠가 있다면 영화, 드라마, 예능, 애니메이션 뭐든 괜찮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강구하는 현고 강현고였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나요.